불볕더위가 한창이던 오후 작은 마을시장 뒤편 조용한 골목에서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연한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랜 모자를 쓴 한 젊은 여자가 삐걱거리는 오래된 오토바이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는 서둘러 누군가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린. 30을 갓 넘긴 하린은 소도시 담원시의 구시장 주변을 오가며 하루 종일 물건을 배달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록 생활은 빠듯했지만 사람 좋기로는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날도 하린은 늘 다니던 용진 슈퍼에 생필품 몇 상자를 배달하고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았다. 목이 말라 헛 물병을 꺼내어 입에 대려던 그 순간 그녀는 골목 끝에서 무언가를 질질 끌며 힘겹게 걷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낡은 회색 옷을 입고 마모된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왼쪽 어깨엔 허리를 넘는 자루를 메고 오른손으론 거칠게 깎은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린 하리는 물병을 내려놓고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할아버지, 이 자루 너무 무거워 보여요.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자루 아래쪽을 받치며 말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하린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듯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하린은 노인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어깨를 바짝 붙였다. 자루는 정말 무거웠다. 예상했던 캔이나 플라스틱 병이 아닌 무엇인가 꽉 차 있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하린은 인상을 찌푸리며도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까지는 불과 100m도 되지 않았지만 땀은 이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됐다. 여기까지만 도와줘도 충분해. 골목이 끝날 무렵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하린은 숨을 고르며 자루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히 말했다. 고맙다 아가씨. 하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오토바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 뒤편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은 깊고 조용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담은 우물처럼. 가게 안쪽에서 유니모 용진 슈퍼 주인이 하린을 보며 투덜거렸다. 저 아가씨는 또 남 도와주고 다니네. 어휴, 이러다 다음엔 남의 석탄도 들어주겠어. 하린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늘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유니모의 말투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에도 하린의 어머니에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아가씨는 착하긴 한데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헛. 하린이 배달 일을 시작했을 무렵 그녀도 가끔 불안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기름값과 한 끼 식사비를 간신히 벌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은 지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저축은커녕 밥값도 빠듯해. 어머니는 말없이 하린에게 밥을 더 퍼주었다. 그날 오후도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무더운 골목길에서 하린이 무심코 도운 그 노인, 그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과의 짧은 교감이 그녀 인생에 조용한 변화를 불러올 거란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골목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긴 그 시간, 노인은 천천히 자루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조심스럽게 오래된 끈을 풀기 시작했다. 자루 안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비닐로 하나하나 감싸인 두꺼운 문서 더미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낡은 서류들 사이에는 모서리가 다른 은행 통장도 있었다. 겉면엔 삼산지역 신용협동조합 확장계획안이라는 또렷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노인은 흘러내리는 종이들을 다시 하나씩 주워 자루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그 표정에는 그리움과 결심이 공존했다. 그날 한 젊은 여자가 무심코 든 자루 안에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조용한 씨앗이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하린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햇살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골목길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루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묵직한 감정이 따라다녔다. 부엌은 희미한 형광등 아래 조용히 적막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시금치 볶음이 자작자작 익고 있었고 어머니 정희에는 반찬을 뒤적이며 하리니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 자루 진짜 그냥 도와준 거 맞아.
어머니의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무겁고 오래된 의심을 꺼내는 듯했다. 하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손엔 아직 슈퍼에서 산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오늘 노인이 주었다는 몇 조각의 생강정과와 전통 과자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봉지를 내려놓았다. 정희의 눈빛이 봉지를 따라갔다. 조명이 깜빡이는 그 순간 하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엄마 그냥 힘들어 보였어요. 몇 걸음만 도와준 건데 왜 다들 그렇게 걱정하죠? 정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입을 다문 채 시금치 볶음을 접시에 덜어내고 말없이 하린 앞에 놓았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걸 하린은 놓치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말 속엔 수십 년간 살아온 여자의 아픔과 회한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젊었을 적에 한번 크게 속았던 경험이 있다. 누군가를 믿고 사업을 돕다 모든 걸 잃었고 그 기억은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하리는 수저를 들었지만 밥맛이 없었다. 목이 메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 아무것도 안 바랐어요. 그냥 한마디 고맙다고 하고 떠나셨어요. 전 그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탁 한켠 그녀가 내어준 국이 살짝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엔 말로 하지 못한 걱정이 진하게 스며 있었다. 잼!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리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 안을 뒤졌다. 작은 휴지에 쌓인 종이 쪽지가 나왔다. 그것은 노인이 생강정과와 함께 남긴 것이었다. 쪽지에는 휘갈긴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청지점 뒤편 구지점 문서보관실. 이 문장이 왜 그녀에게 남겨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가슴 한켠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호기심이 아닌 책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오랜만에 휴대폰 메모장이 아닌 종이 노트를 꺼냈다. 뒷장에 작게 적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도운 건 자루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고이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쉔! 어머니는 그런 딸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늦은 밤 부엌에 서서 조용히 국을 덮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리나 착한 게 죄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걸 보는 건 엄마가 제일 두려워.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부엌을 맴돌았고 냄비 속 국물의 증기처럼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바람은 하린이 걷는 길 위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며칠 후 배달 일정 중 하나로 담원시 구도청 인근의 한 은행 지점에 들른 하린은 의외의 풍경을 마주했다. 형광등이 찬란히 빛나는 로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복사기의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는 그곳. 그러나 그 차가운 공간 한쪽 나측은 모습이 조용히 서 있었다. 낡은 셔츠에 탈색된 모자를 쓴 그 노인이었다. 그는 고개경 테이블에 앉아 푸른색 볼펜으로 서류를 천천히 작성하고 있었다. 하리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몇 초간 숨조차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는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 할아버지.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 그날 도와준 아가씨구먼.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배달 중인가 보구나. 네. 서류 좀 전달하러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긴 왜? 할인이 조심스레 물음을 던지기도 전에 로비의 카운터 쪽에서 한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을 던졌다. 저 어르신요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예전 얘기만 하시고요. 뭐랄까 옛날을 놓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투엔 가볍게 무시하는 기색이 스며 있었다. 하리는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노인을 슬쩍 바라보니 그는 그저 미소 지은 채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익숙한 말이니까. 노인은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시간 좀 괜찮으면 좋으면 근처에서 차 한잔 할래. 하리는 망설였다. 해야 할 배달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과 그 쪽지 속의 장소가 이곳과 가깝다는 걸 떠올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이라면요. 쉿! 은행 근처의 조용한 길목, 허름한 철제 간판이 덜렁 매달린 찻집.
낡은 의자와 바렌 테이블, 그리고 무심하게 흘러 나오는 트로트 음악.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매실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 말이야, 왜 자루를 들어준 거야? 혹시 나쁜 사람일까 걱정은 안 했니? 노인의 질문에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으쓱였다. 솔직히 살짝 고민은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순간 그렇게 무거운 걸 메고 걸으시는 걸 보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직한 대답이네. 노인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가씨가 들어준 그 자루 안엔 내 전부가 있었단다. 기억 실패, 시작 후에, 그리고 지금의 나. 예. 그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중 한 장을 꺼내 하린에게 건넸다. 하린은 어리둥절한 채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숫자와 송글씨가 뒤섞인 재무계획서 초안이었다. 그리고 익숙한 필체. 이거 어디서 본 글씨체 같아요. 하린이 조심스레 말했다. 맞아. 네가 가져간 과자 포장지. 그 뒤에 적힌 글씨와 같은 사람이지. 하린은 놀랐다. 그는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았을 뿐. 혹시 은행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하린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직원으로 시작해 나중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어. 지금 네가 물건 배달하는 그 은행 거기서 말이야. 정말요? 하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는 허름한 복장의 노인이 과거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돈과 꿈을 다루던 위치에 있었단 말인가. 노인은 빙그른 웃었다. 그런 건 다 지나간 이름이야. 중요한 건 누가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남기느냐야. 그 말에 하리는 말없이 매실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향기처럼 노인의 말도 오래 머물렀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지금 다시 문서들을 정리하는 건 누군가가 이걸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그 누군가가 자루를 들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지. 그리고 그 눈빛이 조용히 하린을 바라봤다. 그 순간 하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저 자루 하나를 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아주 오랜 전환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노인의 초대로 하린은 작은 골목 안쪽에 허름한 집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판잣집, 낡은 스피커가 간신히 라디오를 내보내는 곳, 삼산시장 끝자락의 작은 골목 인적도 드물고 건물들도 반쯤 허물어진 듯 했다. 노인은 마당 앞에 나와 하린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집인가요? 하린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물어진 외벽 위쪽을 가리켰다. 한때는 여기서 조 고향 찻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 지금은 다 바래고 떨어졌지만 하린은 시선을 따라 벽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글씨, 자국, 고향 찻.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가를 다물고 그 간판이 걸려 있었던 시간을 상상해 보았다. 쟤야. 그땐 뭐든 손수했지. 차십도 직접 말리고 생강도 직접 손질해서 전과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찻집을 나는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직접 팔았단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가 소중히 여기는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찻집 손님 중에 빚에 허덕이던 분들이 많았어. 처음엔 차값도 못 내는 사람에게 그냥 대접했지. 나중엔 아예 장부를 만들어 외상으로 차를 내고 다음 달에 갚게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 신용조합을 시작하게 됐지. 하리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의 시작은 은행이 아니라 이 낡은 찻집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믿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어.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고 대신 서로의 신뢰로 돈을 모았지. 그리고 조금씩 여유가 생긴 사람은 더 보태고 어려운 사람은 꺼내가고 그게 바로 공동체 금융이었단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하리는 순간 생각했다. 자신이 꿈꾸던 가게도 그런 신뢰 위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노인은 허름한 나무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차찻잔, 오랜 시절이 밴 나무 테이블, 그리고 구석에 놓인 종이더미와 낡은 찻주전자가 있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그 모든 걸 더욱 오래된 풍경처럼 만들어주고 있었다. 여기가 나의 첫 가게였어.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하리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찻잔을 가볍게 쓸어보았다. 아직도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 그럼 그 자루 안의 서류들은 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군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언젠가 떠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 아무도 기억 못해도 괜찮아. 단 이 기억이 지워지진 않았으면 해. 맞. 그날 밤 하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다이어리에 길게 적었다. 찻집, 정직, 신뢰, 그리고 시작. 나도 이런 가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름은 고향 찻집, 아니면 고향 간식방, 아니 그냥 고향.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늘 무섭고 불확실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오래된 이야기가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그 자루를 무겁다 하고 지나갔지만 너는 들었어.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여도 인생에선 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단다. 10. 그날 이후 하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는 찻집이 아니라 작은 가게를 열 생각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고 아이들은 단맛에 반해 뛰어들 수 있는 곳. 진열장은 종이로 만든 포장지 가격표는 송을씨 그리고 가게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그런 곳. 그리고 그 가게의 첫 번째 손님은 어쩌면 또 다른 할인이 될지도 모른다. 과거의 자신처럼 작고 소박한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이들. 며칠 후 할인은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창문 틈새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 생각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인의 이야기, 찻집의 잔향, 그리고 자루 안에서 시작된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며칠 전 미리 써두었던 퇴사 신청서를 꺼냈다. 서류 한 귀퉁이는 살짝 접혀 있었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그것이 곧 진짜 시작이라는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엄마 나 그만두려고 해. 식탁 위에 가꾸은 토스트를 놓으며 할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희는 잠시 포크를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배달 그만두고 뭐 하게? 작은 가게 하려고. 그냥 과자도 팔고 차도 한 잔 내고. 그런 거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 된장국 김이 아직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할머니 따라다닐 때 꿈이 그거였잖아. 근데 꿈이 밥 먹여주나?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선은 결연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말하려다 멈췄다. 딸이 어릴 적 거실에서 마루를 가로질러 인형을 쌓고 작은 가게 놀이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하리는 스티커로 가격표를 붙이고 진지하게 여기선 돈 말고 칭찬으로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며칠 후 하리는 동네 한켠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를 임대했다. 벽지는 찢어지고 바닥은 들떠 있었지만 어딘가 정감 있는 공간이었다. 창고 구석엔 오래된 찻상과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걸 닦아내며 생각했다.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공간 자체가 이야기니까. 가게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진열대는 친구에게서 얻은 낡은 책장을 다듬어 만들었고 메뉴판은 송을씨로 에이쇼 보일 종이에 썼다. 그녀는 일부러 비닐을 쓰지 않았다. 종이 포장끈은 3배, 그리고 작은 봉투엔 손으로 적은 문구를 붙였다. 기억 하나 정성 둘 담아 드립니다. 가게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고향 한 모금. 그건 노인의 찻집과 자신의 기억을 잇는 이름이자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잠시의 안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이름이었다. 최점. 첫날 가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고 간판을 내걸며 심장이 뛰던 그 순간의 설렘은 정오 무렵엔 초조함으로 변했다. 그러나 오후 3시쯤 작은 발걸음이 조심스레 문 앞에 섰다. 검정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 손에는 잔돈 몇 개.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이거 하나 살 수 있나요? 하며
진열대에 작은 강정 하나를 가리켰다. 하리는 웃으며 그럼요. 강정 하나면 충분히 사요. 하고 정성껏 종이에 포장했다. 쉔. 그날 밤 장부에는 단 한 건의 매출. 단돈? 추움 천 원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분이 이상하게 벅찼다. 침대에 누워 다이어리를 열고 적었다. 오늘 첫 손님, 학교 마치고 들른 아이. 강정 하나 사고 웃었다. 나도 웃었다. 잘 시작된 것 같아. 며칠 후 놀랍게도 아이는 친구들과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다음엔 동네 아주머니 시장 통닭집 주인, 노점상 아저씨들까지. 고향 한 모금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가게 뭐랄까. 오래된 친구 집에 온 기분이야. 요즘 이런데 드물어. 그냥 전기 느껴져 좋아. 그러던 어느 날 가게 한켠에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상자 위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건 옛날 고향 찻집에서 쓰던 찻잔입니다. 당신의 가게에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옅은 균열이 있지만 정갈하게 닦인 도자기 찻잔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게 노인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가게 벽 한쪽에 찻잔들을 진열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는 그 자루 안에 든 걸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할인의 가게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시를 쓰고 벽에 붙였고 어떤 날은 할머니 손님이 예전에 만들던 약과 레시피를 적어두고 갔다. 고향 한 모금은 이제 단지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기억을 믿음을 그리고 한때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작이었다. 초여름 어느 날 오후, 하리는 가게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투명하게 들어오던 날이었다. 노란 잎사귀가 하나둘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문 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이 살짝 일자 문종이 찰랑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차 한 잔 되나?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실루엣. 하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할아버지. 노인은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왠지 더 정돈되고 말끔했다. 하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테이블에 앉도록 했다. 가게 잘하고 있네. 네,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매일 재밌어요. 하리는 환히 웃으며 답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켜야 할 기록들. 이게 뭐예요? 너에게 줄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하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타자기로 찍은 오래된 문서 필기한 메모, 오래된 설계 도면, 그리고 바랜 신문 기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맨 위에는 담원신용조합 설립 검토안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신용은 돈보다 먼저 생겨야 할 가치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이건 은행 설립 자료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신용조합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모든 문서, 절차, 리스크, 관리한 대출 분류 기준 다 들어있지. 왜 저한테 이걸? 하린의 눈에는 순수한 놀람이 비쳤다. 왜냐면 네가 그 자루를 들어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가게가 그 정신을 담고 있거든. 하린은 말을 잃었다.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진심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할아버지, 근데 이건 너무 크고 중요한 거예요. 전 아직... 노인은 웃었다. 중요한 건 너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너는 계산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잖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야. 그날 밤 하리는 다시 다이어리를 열었다. 그 자루 안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과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내 손에 도착했다. 이걸 어떻게 이어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절대 낭비하진 않을 거야. 며칠 후 하리는 그 문서 중 일부를 복사해 근처의 고등학교에 기부했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라는 말과 함께 지역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위한 첫 자료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가게 한편엔 작은 액자를 걸었다. 이곳은 작은 가게지만 큰 신뢰를 팝니다. 그의 가을 고향 한 모금은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연계해 작은 꿈 대출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 이율 담보 대신 아이디어로 심사받는 대출 제도. 그 아이디어는 그 노인의 설계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용히 바라보던 그는 어느 날 조용히 할인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뒷걸음질 칠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너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됐지.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 따뜻한 대추차를 건넸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한 눈빛으로. 그의 겨울 고향 한모금에서 새롭게 시작한 작은 꿈 대출 프로그램이 조용히 입소문을 타며 번져갔다. 누군가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무담보 무이자 단지 아이디어 심사만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니 말도 안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열린 문처럼 느껴졌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정민이었다. 정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대학은 꿈도 못 꾸었고 빚을 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정민에겐 하나의 꿈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코딩 교실을 열고 싶다. 그는 중학교 때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그 이후 틈날 때마다 중고 서적과 온라인 강의를 찾아 코딩을 익혔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새벽까지 중고 노트북을 붙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전화? 근데 넌 왜 그런 걸 하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형들이 물었다. 정민은 그냥 웃었다. 그냥요, 내가 예전에 이런 데 배울 데가 없어서요. 누군가 알려줬다면 지금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하지만 교실을 여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다. 중고 컴퓨터 몇 대 전기세 간식 공간 대여. 그는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조건이 까다로웠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으면 문턱에서 바로 잘렸다. 그때 우연히 마을에 간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꿈 대출. 당신의 아이디어에 신뢰를 빌려드립니다. 고향 한모금 X 담원 신용협동조합.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신청서를 적었다. 송글씨로 단정하게. 10줄도 안 되는 짧은 계획서였지만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고향 한모금으로 초대받았다. 하리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조용한 한켠에 앉도록 했다. 정민은 긴장한 채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떻게 혼자 배웠는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작은 교실이 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믿는지. 하리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종종 미소를 지었다.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받지 못했던 걸 누군가에게 주고 싶을 뿐이에요. 캠! 그날 오후 정민은 100만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계약서는 2장. 첫 장은 일반적인 내용, 두 번째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신뢰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 갚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꿈을 실현시키는 날짜입니다. 예. 그로부터 한 달 후 삼산동 구도서관 2층 빈 교실에 동네 코딩방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책상 4개의 중고, 컴퓨터 3대 커피 믹스와 과자 몇 봉지. 그것이 시작이었다. 첫날엔 아이 1명, 둘째 날엔 3명, 그 다음 주에는 10명이 넘었다. 하리는 주말마다 짬을 내어 그 교실을 들렀다. 아이들이 정민을 정쌤이라고 부르며 손을 번쩍 들 때마다 그녀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숨기지 못했다. 정민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아이들과 함께 앱 하나를 만들었다. 제목은 우리 동네 시간표. 학원도 병원도 없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정보를 서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앱이었다. 단순한 기능이었지만 사람들은 환호했다. 몇 달 후 그는 대출금의 절반을 미리 갚았다. 쓸 데가 생기셨나요? 할인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요. 그냥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하리는 다이어리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작은 대출이 누군가의 미래를 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저 물을 준 것뿐. 씨앗은 원래 그 아이가 쥐고 있었던 거였다. 어느 날 노인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젠 자주 앉던 자리가 마치 그의 자리처럼 되어버린 듯했다. 하리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주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마시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처럼 믿을 줄 아는 아이가 하나 더 생겼구나. 하리는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았다. 정민. 그 소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씨앗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셰프. 그리고 그렇게 작은 꿈 대출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이 되기 시작했다. 이자 없는 돈 계약서 대신 송을씨 서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그건 할인이 자루를 들어 올린 날부터 세상에 다시 뿌려지기 시작한 새로운 씨앗이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소녀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불씨가 되어 퍼져가는지를 섬세하고 진심 어린 시선으로 보여주었죠. 할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만난 노인 정민의 꿈까지, 이 모든 것은 진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 덕분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도와주는 그 순간들이 결국 돌아와 더 크고 깊은 사랑이 되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편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시선과 할인이 시작한 변화가 어떻게 지역 전체로 퍼져가는지를 다룰 예정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곧 다시 전하겠습니다.